뭐 생애 대도 똑같죠? 마음가짐을 어떻게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또 무턱대고 또 바로 시작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또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글 읽는 거에 대한 연습이 가장 핵심입니다. 맞죠? 그래서 67페이지 21번 보기를 먼저 참고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제 벌써 네 번째 주차예요. 4주차네요.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그렇죠? 자, 보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문학에서 알레고리. 자, 알레고리라는 용어 종종 나오는데요. 약간 이제 한자어나 우리말로 하면 우의적 표현이다. 우의적이다. 이 우화 소설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심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요. 빗대어서. 사실 이제 우리라는 말은 일종의 어떤 대상이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먼 그대는 불모지 사막을 가로지며 삶을 영위하는 유목민과 낙타의 특징. 그 이제 결국에는 읽다 보면은 뭔가 유목민 나오고 낙타 이게 나오겠죠. 뭔가 여기에 빗대어서 이제 얘기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가지고 내목하고 속물적인 항상 현대 소설의 어떤 작품들의 특징, 특히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오면 뭔가 현대인들에 대한 어떤 현대사의 어떤 좀 비인간적이고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물적인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 저기 희생을 감내한다고 하나요? 희생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희생하면서 어디로 간다? 자기를 구한다. 자기 어떤 구원에 이르려는 인물의 고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의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태도나 어떤 자세 같은 게 지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것과 빗대어서 표현했다는 거 충분히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 좀 체크해 두시고 서술상의 특징 한번 봐볼까요? 동시적 사건을 병치한다. 자, 그러면 동시적 사건을 병치한다는 거 주로 작품에서 뭐 예를 들어 이때 뭐 이런 어떤 표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거 좀 체크해 주시고 공간에 대한 묘사 확률적으로 그렇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공간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체크는 해두고 그 다음에 자기 고백적 진술. 보통 이제 그 1인칭 시점일 경우에 자기 고백적 진술이 많거든요. 1인칭 시점일 경우. 왜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 고백적 진술이 많아요.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뭐 대화는 이제 대화 장면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 선지 별표 쳐볼까요? 5번 선지. 이건 진짜 뭐 해마다 수능에서도 그렇고 진짜 많이 강조하는데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보통 이제 전지적 시점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인물의 어떤 내면 심리나 뭐 이런 거 다 파악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맞죠?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현대소설로 오면은 모든 인물의 심리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점화자라고도 해요. 특히 이제 전지적 시점일 경우에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내면 심리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인물의 심리가 아니라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묶어서 초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점화. 그래서 이게 진짜 해마다 이제 나오는데 우리 모의고사 보면 육모나 구모 이렇게 수능 이렇게 보면은 2학년 때부터 혹은 이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전지적 시점이다. 그러면은 현대 소설이다. 그럼 이제 이런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제법 높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설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답률이 하도 이게 너무 높으니까 요즘은 이런 스타일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기도 하니까는 일단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제 시점일 경우에 모든 인물이 아니라 어떤 한 인물만 초점 둬서 그 인물의 어떤 내면으로 끌고 간다. 그게 이제 초점화. 그거 이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어떤 개념들은 충분히 이제 갖췄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 파악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문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사람 이름이 문자야. 예를 들어 뭐 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사람 이름이다 괜히 문자 이러면 안 돼요.
문자랑 한수. 자,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문자. 아, 나도 발음이 어렵다. 이모. 문자, 한수. 그 다음에 문자, 이모. 그래서 아, 이런 인물들이 주요 인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좀 읽어 가시면서 해야 되니까 이거 내용 확인이니까 꼼꼼하게 읽으시면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틀은 마련했고, 자,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 좀 별표를 미리 쳐볼까요? 좀 문제가 다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쭉 푸셔야 되는데 20번, 21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은 제가 볼 때 한 10분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어떻게 다 하셨나요, 여러분? 아직 하시는 중이죠? 조금 헷갈립니다, 맞죠? 촬영을 해가지고 카톡을 보니까. 네, 아직 하시는 중이면 천천히 또 하세요. 이거는 타이밍? 치료의 타이밍? 네, 그래요. 천천히 해보세요. 좀 어렵긴 해요. 다시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내신할 때는 이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한 상태니까는 내용 파악이 좀 쉬운데요, 맞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거는 낯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읽는 힘을 길러야지 문제가 좀 해결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드셔도 계속 하면 아마 이거 해놓으면 엄청 쉬울 거예요. 편하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학 동안에 좀 고생해 주세요. 자, 문자는 여전히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여기 글가 나오네요. 문자도 나오고. 자, 주인집에서 방값을 올리자 그녀는 자기 힘으로 구해보다가, 그렇죠? 방을 또 구해보려고 하는데, 깜짝이야. 네. 네. 자, 구해보다가 끝내는 방을 옮겼다. 자, 그래서 이제 방을 옮겼고요. 자, 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문자가 그에게 예전과 같은 저녁상을 차려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주일 살 몫에서 더 많이 쪼개 돼야 했다. 그냥 버스를 2번 타는 대신 한 번만 타면 나머지는 걸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지만 우리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떠올리면서 지금 문자의 어떤 희생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구나. 그거를 이제 딱 간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반대로 한수의 몸에서는 날이 갈수록 기름이 번질. 아 그러면은 요 지금 한수가 그가 한수임을 알 수 있고 문자가 한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이제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죠. 맞죠? 여기 딱 읽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충분히 뭔가 읽어나가면서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는 없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초반 부분에 인물들의 관계를 더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의 어떤 희생으로 얘는 점점 막 잘 먹고 잘 살다 이런 얘기겠죠. 그는 매번 올 때마다 구두를 갈아주고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 여자 같아. 자 와이셔츠 뭐 그다음 넥타이 뭐 여러 가지 옷까지도 막 달라졌다. 양복도 가지각색이었다. 자 이래서 문자의 희생으로 되게 부유하게 지내고 있는 한수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거 이제 봤고. 자 어느 날 문자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의 네이자락을 뒤에서 꽉 움켜쥐며 가지 말아요. 오늘 밤만은 함께 있어줘요 하고 등에 얼굴을 묻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여자 같긴 한데. 자 아무튼 그러나 자 이내 잡은 옷자락을 맥없이 놓아주는 순간 울컥 울음이 넘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자 그럼 일단 붙잡았다가 그냥 놓아줬네요. 맞죠? 자 이 상황에서 한수의 어떤 행동은 딱히 없습니다. 맞죠? 그냥 온전히 지금 문자의 어떤 행동만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걸 잘 파악하셨어야 돼요. 자, 예전에는 문자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금빛으로 물들었던 것이 이제는 그녀의 가슴을 이어지게 할 때가 많았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문자가 뭔가 이제 자기 희생해서 뭐 사주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옵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가슴을 이어지게 한다. 결국에는 이거는 문자의 어떤 희생으로 얻어진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자 그녀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옷걸이에서 양복을 걷어내다 그 속에 속주머니에 찔려진 두툼한 돈 뭉치를 보고도 목이 메었고. 이것도 먹이세요 사실. 문자가 희생해서 막 돈 주고 막 이런 걸 거야, 맞지? 좀 이해가 안 가. 좀 읽으면서 맞죠? 도자기에 써서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그의 구두를 꺼내다가 밑창에 새겨진 고급 상표. 자 이것도 역시. 결국에 물질적인 어떤 자기가 희생해서 물질적으로 줬던 것들이 이제 마음이 아프게 다가온 겁니다. 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해일이 일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종말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내적 갈등이나 이런 고민들이 막 있겠죠. 자 아무도 없는 강가나 깊은 산속에서 목 놓아 울고만 싶은 슬픔이 자 그녀의 두 뺨에서 발그레 홍조를 차츰차츰 쓰러지게 했다. 자 또다시 집까지 올라. 여기 또 나오네요. 집까지 올라. 자 방을 구하러 또 돌아다니네. 자 문자는 소주 2명을 샀다. 안주도 없이 단숨에 소주 2명을 비우고 나서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안주도 없이 막 2명이나 먹었으니까. 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기가 눈부시는 아침 햇살과 끈적거리는 오물 속에 누워있어. 사실 이제 막 토하고 아마 그랬을 거야. 이거 맞죠? 좀 더럽긴 하지만 또 햇볕은 이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좀 대비가 되죠. 아침 햇살과 오물의 어떤 대비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새로이 눈물이 개어올라 눈앞에 어루해졌다. 자 그녀는 이를 안 물었다. 자 그녀 속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기의 내용이 나오겠죠. 약간 한 마디. 고통이여 어서 나를 찔러라. 이건 이제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맞죠? 외쳤다. 희생하겠다. 너의 무자비한 칼날이 나를 갈갈이 찢어도 나는 산다. 이렇게 오히려 살아가네요. 맞죠? 다리로 설 수 없으면 몸통으로라도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희생 이런 거에 대한 또 다시 한번 강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나오죠. 나는 철저히 그를 사랑함으로써 복수할 테다. 희생으로서 복수한다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소설이니까 확인하는 거죠. 그래 그에게뿐만 아니라 내게 이런 운명을 마련해주고 놓고 내가 못 견디어 신음하며 자리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는 신에게도 나는 목소리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맞서 싸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 자 한수는 정권이 교체되자 몰락하게 되고 문자는 그의 요구로 아유 또 돈을 구하러 다녀? 이모의 집을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 이모와의 어떤 장면이죠.
너 내 말 허술하게 듣지 마라. 이모라고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조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그치? 요게 지금 어떤 한수와의 관계죠. 자, 그런 상태로 일생을 지내게 할 수 없지 않니? 지하에 계신 네 엄마가 알아봐라. 얼마나 엄마가냐 하면서 이제 정신 차려라. 막 뭐라고 얘기하죠. 변호사한테만 시집가 봐라. 팔자가 확 바뀔 텐데. 네, 알아요. 자, 이모가 이미 대답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문자는 맞장구 쳤다. 형식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하여간 어렸을 때 네 속에 괴물이 들어앉아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가다가 진창 있으면 돌아갈 때 너는 발이 빠지면 돌아갈 줄 모르는 고집쟁이다 하면서 인물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네요. 네, 알아요. 또 안다고 얘기하네요. 자, 문자는 문제대로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자, 리비아를 여행하고 온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갑니다. 자, 리비아는 국민 소득이 1인당 1만 달러였고 인구도 3명가 되지 않았다. 그 나라 정부의 절대 과제 중 하나는 인구를 늘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산을 아이를 많이 낳는 거죠. 권장한 한편 사막에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내기 위해 돈다발을 유혹한다. 혹시나 양탄자 에어컨 장치 안락한 침대에 꼭지만 틀면 수돗물이 활활 쏟아나온 집에서 편안히 살게 해줄 테니 제발 도시로 나오라고 간청한다. 자, 그러나 또 나오죠. 이제 복에 있는 거 유목민 얘기가 나와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 이제 더 희생하고 더 맞서 싸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달고 좀 힘들으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목민, 낙타 그거 보여주면서 계속 그냥 자기 희생, 자기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하겠다.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리비아에서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지도가 있다. 그 지도에는 사막이 땅속으로 흐르는 푸른 물길이 그려져 있다. 그들은 이 길을 신의 길을 부른다. 사막이 오지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만은 이 푸른 물길이 어딘지 안다고 한다. 하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 파악만 좀 잘 해주시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사실 이제 18번. 자, 이거는 이제 별표 치시고요. 아마 이제 정답은 잘 찾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핵심이고 내년에 아마 문학 내신에서도 아마 많이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문자의 어떤 지금 심리로 계속 끌고 가고 있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 이제 19번 같은 게 의외로 이제 헷갈리잖아요. 자, 19번 같은 게 문자는 한수에게 변화, 그렇지. 생활을 아꼈죠. 희생하고. 그 다음에 막 자꾸 집값 반값 올라가니까 막 그 구하러 계속 다녔었어. 그래서 두 번의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듭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초반 부분과 그 다음 부분에 또 방 구하러 간 장면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 얘기 나왔어. 변호사 하면 너 인생 편할 텐데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변호사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정답은 4번인데 문자는 한수가 자신의 간절한 요구를 막 뿌리치고 이런 거 그냥 한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 붙잡으러 또 노력한 것도 아니고 또 놔줬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내용하는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4번. 그리고 좀 건성건성 들으면서 또 유목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잘 맞추셨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0번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착각하기 쉬운데 1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전에는 문자의 손길이 닿는 것보다 깃빛을 문들었던 것이 이제는 그녀의 가슴이 그러니까 물들었다는 건 결국에 자기가 누린 게 아니라 한수가 다 이렇게 누렸던 거야. 그 누렸던 게 이제는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잖아.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뭐 한수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그 뭐 옷 얘기 나오고 뭐 양복, 돈뭉치 뭐 이런 얘기가 그 밑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어서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거만 딱 보면 뭔 소리지? 헷갈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풍족과 셀레스도 누린 게 아니잖아. 한수가 그렇게 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난달에 대한 인물의 후회를 강조한다. 누렸던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요거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에게 옷 입혀준 거, 양복, 그다음에 돈뭉치 얘기 나오고요, 맞죠? 이렇게. 그다음 구두 얘기도 나오잖아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자, 니은은 인물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심리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그쵸? 거기 보면은 막 해일이 일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엄청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거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햇볕 떴는데 막 오물 속에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절망적인 어떤 처지.
괜찮을 것 같고 리을은 괜찮았을 것 같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서 문자는 반짝고 하셨다. 그건 건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체크해 주면 됐고 그 다음에 너는 왜 돌아올 줄 모르냐? 왜 자꾸 그런 데 들어가냐? 이러니까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답답함 느끼고 있죠. 그래서 20번, 5번도 맞는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번. 자, 낙타 한 마리 나왔어요. 낙타 한 마리에서 뭐 희생 뭐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인고를 통한 자기 구원 제시하고 있다. 낙타 얘기하면서 괜찮았고요. 철저히 그를 살아서 볼수하겠다. 그래서 또 일방적인 희생 계속 이러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입장에서 자꾸 이게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요 태도에서 어떤 복수하겠다는 요 태도, 희생하겠다, 그걸 지속하겠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이런 운명을 마련한 뒤 자비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는 신에게 멋지게 복수하겠다는 통해서 이게 딱 나오잖아. 요걸 잘 봐야 돼요.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아니잖아. 벗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 계속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계속 나는 그냥 희생할 거고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그런 태도지 벗어나는 게 아니지.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계속 받아들이고 지속하겠다고 하니까 딱 보자마자 이게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단어가 이 주제에 벗어나는 단어가 딱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냐고 이걸 톡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3번 이러면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문제의 답이 확 보이는 어떤 키가 됩니다. 자, 그다음 돈다발 뭐 이런 얘기하고요. 속물적인 인물의 어떤 생각이 의례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열사와 동사 자기를 보호할 것을 그의 살갗부 해가지고 유목민의 삶에서 빗대어 맞서겠다. 그래서 뭐 그냥 그걸 받아들이겠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벗어나다가 잘못된 걸 충분히 파악하셨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좀 힘들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60 일단 저기 뭐야 산문을 좀 먼저 해보죠. 지봉전을 한번 가볼게요. 자, 28페이지, 28번, 자, 28번, 70페이지. 자, 혹시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보기 봐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28번 보면서 임금, 이수광, 임금, 이수광 뭐 이런 것들 인물에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 읽어가면서 푸는데 밑줄 친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본 다음에 체크해주고, 맞죠? 흐름 속에 본 다음에 체크해주고, 30번 같은 경우는 A 읽은 다음에 좀 확인, B 읽은 다음에 확인, 약간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시면 또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한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대화 장면을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대화 장면에서 내용 전개가 많이 되니까 대화 장면 놓치면 안 돼요. 다 있니? 괜찮아. 아신 분은 미리 좀 살짝 채점을 하셔도 돼요. 아신 분은. 저 어떻게 그래. 분들 아직 다 안 했지? 천천히 하세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무서워 죽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해서 저기 빨리 저기 자리 잡으세요. 알겠죠? 진짜 요즘 태어난 애들은 진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너희들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막차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까지는 그래도 막차일 것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빨리 되세요.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진짜 대책이 없어. 진짜 대책이 없어가지고 무서울 정도잖아. 맞아? 어제 유튜브 봤는데 무서워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얼마 안 남았어. 빨리 막차 타고 한 자리 일단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태어난 제가 그래서 결혼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나가지고 걔 어떻게 키워? 진짜. 근데 현실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 맞죠? AI랑 이겨야 돼. 막 정보 찾아야 돼. 아직은 못 찾고 있잖아. 제미나이, 챗GPT도 아직은 모의고사는 틀려. 지봉전은 실존 인물인 지봉 이수강을 주인공으로 작품이다. 이수강은 고결한 성품으로 당대의 존경을 받던 대학자다. 작품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있는 거야. 또한 이 작품의 주인공이 외부의 계보로 인해 절개를 잃게 되는 해절, 훼손한다는 얘기죠. 뭐를? 절개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르고 있는데 보통 이러면 약간 망신 주고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따르고 있지만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건 아니야. 추락시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제 명예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전개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읽으실 때 계속 머릿속에 그럼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좀 읽어나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자 그럼 왜 그러냐? 이는 실존 인물의 도덕적 권위를 빌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긍정.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수강 얘기하면서 이런 고귀한 성품도 어떤 욕망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긍정하고자. 왜냐면 너무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너무 막 유교적인 그런 거에서 막 억압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긍정하자라는 게 깔려 있어서 그래서 나락가는 게 아니라 전락가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그런 장면이 작품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거 이제 생각하고 쭉 따라가면서 계속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전소설은 대화 장면 특히 잘 봐야 된다. 대화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소설,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내면 심리가 서술이 많이 되니까 서술된 걸 잘 봐야 되지만 고전소설은 서술도 물론 있지만 대화 장면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 장면 특히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하다 보면 대화 장면 좀 듬성듬성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힘드시겠지만 요거 좀 한번 같이 보고 좀 쉬었다 하죠. 자, 임금은 주연에서 술을 마시고 뭔가 이제 그 잔치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겠죠. 범에 가지고 깐 긴 의자를 내놓게 하고는 한간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신료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했다. 자, 대소 신료 중 첩이 없는 그렇죠. 예전에는 좀 이제 첩이 항상 있었는데 첩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으시오. 그러니까 다들 뭐 쭈뼛쭈뼛 하는 거죠. 왜냐면 다 첩이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뭔가 지복만은 당당하게 딱 얘기하죠. 소신은 정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초반에서도 뭔가 이제 고결한 어떤 성품, 이제 복이 있는 걸 가지고 오면 또 그런 자세가 딱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지. 자, 그러니까는 더욱 칭찬하고 탐복하여 조성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에 고상함이 나오죠.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에 감복했다. 자,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그렇지 이제 아까 이제 당당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에 간절하나 실로는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자, 어느 날 임금은 지봉을 불러들여서 하교하였다. 평양감사가 올린 개, 약간 이제 뭐 문서 같은 거죠.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다. 자,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일종의 이건 사실은 좀 거짓말이죠, 사실은. 뒤에 내용 파악하면서 자, 그러나 평안도 지방은 저 국경과 접해 있어 민심이 동의하기 쉬우므로 본디 중신이 아니고서는 진정식이 없소. 뿐만 아니라 평양 가명의 산수는 나라의 제리라고 일컬어진들 경의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라의 봉사도 하고 한편으로는 늙음한탕에 경치를 즐긴 낙으로 태평세계를 넓힌다면 하면서 경치 이렇게 한번 갔다 와봐라. 평안도 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호 말로 들리겠지만 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실은 이제 좀 이제 기행가사를 약간 쓰게끔 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맞죠? 행차를 전별하는 데는 옛날의 예법에 단어 부채를 하나 준다고 하오. 단어 부채가 이제 나옵니다. 중식 소재죠.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느니 병은 사양하지 마시오. 자, 지봉은 삼가 살해하고 자 궁궐을 물러나서 행장을 차려 평안도 지방으로 향했다. 한편 자 이렇게 나오죠. 다른 장면을 보여주면서 비밀리에 평양감사에게 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맞죠? 자, 내가 듣건대 평안도 지방에 아리따운 기생과 재주 있는 여자가 한나라의 이름을 드날만 한다고 했다. 이제 가는 이수광은 품성과 행실이 굽고 깨끗하는 것뿐 아니라 화류계에 대해서 별다고 쉽게 용납지 않는 사실을 감사는 미리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거 내용 확인하는 문제 아마 잘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는 거예요?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문학이 됐건 소설이 됐건 이런 문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다 이런 거는 좀 내용 확인하는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어떤 문장이 되겠어요. 이어진 문장이. 자 내가 이공에게 자 이수광이죠. 부채 하나를 주었으니 자 한 여자를 시켜서 그 부채를 받아내게 하면 그럼 임금이 준 건데 그 여자한테 주면 그 임금이 어떤 그런 뭐죠? 임금에 대한 어떤 지조나 절개 이런 걸 좀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금이 줬는데 맞죠? 그래서 그걸 받아두게 해라. 그러면 이공은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회절하게끔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좀 계략을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임금이 이승만 좀 속이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생 태기 배국은 이공을 이렇게 성공한다. 아예 여기서 딱 성공했다고 바로 나오네. 깔끔하게 맞죠? 자 배국은 이공에게 그의 부채를 정표로 달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러지만 임금께서 하사받던 걸로 거절하죠. 이제 임금권 이때는 잘 지켰어요. 자 이공은 아무 말 없이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말했다. 먼 시골의 천하 기생들을 모두 익힌 것이 방탕히 노는 것이고 재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자, 천하 기생들. 자 그런 것과 이제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그 기세가 가상하고 그 정이 가긍하구나. 이것은 임금께서 하사해 주신 것이니 반드시 되돌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임금이 준 거니까 일종의 약간 좀 자기 합리화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부채 하나 때문에 기가 센 아이에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게 보였다는 말인가 이렇게.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가볼게요. 생각이 여기지 미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채를 줘버렸어요. 결국에 회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배국은 그것을 가슴 속에 품며 눈물을 거두고 감사히 인사를 했다. 이공과 배국은 서로 몸을 아끼어 잘 보려 헤어졌다. 자, 그리고 나서는 좋은 말을 준비를 해가지고 배국이 먼저 도착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임금이 내관들에게 긴 의자를 내놓게 했다. 이공은 자리에 일어나 예를 갖추어 머리가 닿도록 절했다. 임금은 거기서 놀라운 척하면서 자 과인이 국사왕에서 평안도를 보냈던 사람을 맞이하 위로하는 유졌으니 임금과 신하간의 예의 설령 약간에 그래서 어찌 혐의를 두겠는가. 자 이공은 엎드린 채 감히 머리에 들지 못했다. 이제 좀 부끄러운 거죠 사실. 이렇게. 자, 소신의 심지가 굳지 못하여 이번 평안도 지방 이제 절개를 깨뜨렸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이제 전락시키지 않고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임금은 더욱 크게 칭찬하고 탐복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명예를 좀 지켜주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오히려 막 진실로 충실한 신하다 진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안 좋게 끝날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괜찮게 끝났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거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다.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집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이 어찌 은혜로 특별한 예를 주신 것일까? 그러니까 아직은 대공이지 파악을 못해서 맞지? 이공이 술 마시기를 마치자 임금은 임금에 웃으며 경원 시범사 그 여인을 보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배곡이었다. 이때 이제 발견한 거죠.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럽게 되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럽잖아, 맞죠? 그 장면. 어렵진 않은데 내용 파악이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28번 잘 찾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맞죠? 평양 감사에게 쉽게 유혹되지 않을 거야 해서 이제 그 내용 확인하는 거니까
잘 찾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체크 잘 해주시고 1번 임금은 이수광이 첩이 없다고 자신한 것을 아니잖아. 치워버리지 않고 그냥 앉게 하고 이수광이 올 때마다 긴 의자 계속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거 착각하시면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평안감사의 요청 때문이 아니죠. 그냥 이거는 무슨 뭐 문제가 있다,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다 이런 거지 요청했다고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거짓말은 맞지만 요청으로 인한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2번 좀 조심하셨어야 돼요. 나머지는 괜찮았을 것 같고 29번 그냥 이거 지금 뭐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이렇게 잘해주지? 뭐 이렇게 안 혼내지? 그냥 그런 걸 의심하는 거지. 무슨 갑자기 뒤에 무슨 배우가 있나? 누구 나를 모함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29번에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셨어야 되고 30번. 자, 이거는 연결해서 푸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합리화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책하고 있죠. 그래서 30번에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잘 찾으셨을 것 같아요. 정답을 알면 사실 좀 너무 약간 허무해서 그 다음에 31번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입니다. 맞죠? 이수광이 임금에게 술을 받은 장면에서 특별한 예우에 따라 배고과의 재해가 이루어지면서 이수광이 절개를 잃었다는 오명을 씻은 건 아니잖아. 잃었다는 오명을 뭐 갑자기 술 마시면서 절개를 잃긴 잃었지. 그냥 다만 전락하는 것까지 좀 막아준 거고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는 거에서 오명을 씻은 건 아니죠. 일단 어쨌든 절개를 잃은 건 잃은 거지.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